미국에서 열쇠 없는 전자키 자동차들의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자녀 보육난이 갈수록 악화돼 비싼 보육비를 내고도 보육시설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민 7%인 1,800만 명이 장기 코로나 증상을 경험했으며 그중에 900만 명은 현재도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어지면 미국민들의 가을 여행이 큰 차질을 빚어 여행업계가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사가 자산 가치를 부풀려 유리한 융자나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사기 판결을 받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새 차의 경우 거의 모두 사용하고 있는 열쇠 없는 전자키 자동차들이 대거 도난당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차량 절도범들은 집 밖에 주차한 자동차와 가까운 거리에 집 안에 던져놓은 전자키를 해킹해 1분 안에 복제하고 자동차 문을 여는 것은 물론 시동까지 켜고 훔쳐 달아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첨단 기술과 편의 장치를 도입한 자동차들이 해킹 기술까지 동원하는 자동차 절도범들의 집중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한 해 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들이 도난당했는데 그중에서 열쇠 없는 전자키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수십만 대나 순환을 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자동차 도난 대수 100만 대 이상은 200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자동차 도난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쇠 없는 전자키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은 범죄자들에 의해 열쇠 정보를 해킹당한 후에 복제돼 절도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27일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절도에서도 해킹 기술이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CBS 뉴스가 보도한 전자키 사용 자동차의 도난 장면을 보면 미국인들이 통상적으로 집에 돌아와 집 밖에 주차해 놓은 다음 집 안에서는 차량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테이블 위에 전자키를 던져놓는 습관으로 시작됩니다. 자동차 절도를 위해 해커들은 훔칠 차가 주차된 문 밖에서 간단한 장치를 가동해 집 안에 있는 전자키에서 나오는 신호를 잡고 자동차 안에 달려있는 진단 포트와 연결해 두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이를 복제해 리셋하는 방법으로 새 전자키를 만들어주면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열고 시동까지 걸어 훔쳐 달아나는데 고작 1분이면 됩니다. 자동차 절도 해커들은 전자키가 망가졌을 때 자동차 딜러에 가서 새 전자키로 바꿀 때 쓰는 방법과 기술을 그대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자동차 열쇠 기술자들은 CAN 버스 네트워크에 저장돼 있는 전자키 정보들에 접속해 고장난 키의 정보들을 삭제한 다음 새로운 코드를 부여하고 새 전자키로 바꾸고 있습니다. 해커까지 동원한 자동차 절도범들에게 희생당하지 않으려면 전자키를 보관하는 방법부터 즉각 바꾸라고 전문가들은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속 컨테이너에 자동차 전자키를 보관하거나 신호 차단 주머니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패러데이 케이지로 불리는 신호 차단 박스는 아마존 등에서 $10 내지 $20 이하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 차단 장치들 속에 자동차 전자키를 집어넣으면 전자키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해커가 잡아내지 못해 자동차 키 정보들을 다운로드하고 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법을 동원한 자동차 도난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차일드케어, 자녀 보육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학 학비와 맞먹는 비싼 비용에도 보육시설 찾기가 어려워지고 보육업계에서는 수익을 올릴 수 없어 문을 닫아야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결국 차일드케어, 자녀 보육 대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어린 자녀를 두고 일해야 하는 부모들이 대학 학비와 맞먹는 비싼 보육비를 들이고도 보육시설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육업계에서는 아이들과 보육교사 비율을 맞추며 높아지는 인건비로 갈수록 수익이 면도날처럼 줄어들고 있어 문을 닫는 곳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방 지원이 9월 30일자로 완전 종료돼 보육 대란이 터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보육 부모들에게 차일드 텍스 크레딧으로 $3,000 내지 $3,600나 제공했고 보육시설들에게는 각종 지원을 했으나 연방 지원이 9월 30일자로 만료됩니다. 그 결과 각 주 지역에서는 문을 닫는 보육시설들이 속출하고 보육 혜택을 상실하는 어린이들이 3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10월 이후 보육시설 3,950곳이 문을 닫아 어린이 30만 6천 명이나 보육 혜택을 잃게 됩니다. 뉴욕에서는 5,800곳이 문을 닫아 25만 1,500명이 보육시설을 중지당합니다. 플로리다에선 2,200곳이 문을 닫아 21만 3천 명이 상실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3,600곳이 문을 닫아 84,400명이 혜택을 잃게 됩니다.
조지아에서는 950곳이 폐쇄돼 8만 1,700명이 보육 혜택을 상실하게 됩니다. 버지니아에선 보육시설 1,400곳이 문을 닫아 어린이 8만 8,300명이 혜택을 잃게 됩니다. 메릴랜드에선 2,400곳이 폐쇄돼 6만 9천 명이 보육 혜택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2023년 현재 미 전역에서 보육비가 가장 비싼 곳은 워싱턴 DC로 연간 평균 2만 4,200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2위는 매사추세츠 2만 900달러, 3위 캘리포니아 1만 7,0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4위는 미네소타이고 5위는 커네디컷, 6위는 뉴욕으로 1만 5,4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는 메릴랜드로 1만 5,300달러이고 10위는 버지니아로 1만 4,000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육 대란은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일례로 메릴랜드의 보육시설은 2017년 6천 곳이었으나 10년 후인 2026년에는 3천 곳으로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들의 7%인 1,800만 명이나 코로나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 코로나 증상을 경험했으며 그중에 900만 명은 현재도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CDC가 발표했습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롱 코비드를 더 많이 겪고 있으며 35세에서 49세 사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한 번 감염되면 그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환자들을 롱 코비드, 장기 코로나 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기 코로나 환자들 중 절반 정도는 1년 내에 회복돼 증상이 사라지지만 장기적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새로 조사한 결과 미국 성인의 6.9%인 1,800만 명이나 롱 코비드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절반은 이미 회복됐으나 나머지 절반, 전체 감염자에서는 3.4%인 900만 명이 아직 롱 코비드에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코로나 환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흔한 12가지 증상들 가운데 여러 가지를 3개월 이상 오랫동안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감염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기침과 가슴 통증, 냄새와 맛을 잃어버리는 후각, 미각 상실, 피로와 어지러움 등 대략 12가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롱 코비드, 장기 코로나 환자들 중에 절반은 1년 이내에 회복돼 코로나 증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코로나 증상에 시달리다가 1년에 3,500명이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은 장기 코로나 증상이 너무 심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CDC의 새 조사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장기 코로나 환자가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5세에서 49세 사이가 장기 코로나 환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CDC는 집계했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장기 코로나 증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염자들의 8.9%로 평균 6.9%보다 2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또 현재 장기 코로나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4.7%로 평균 3.4%보다 1.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어린이들이 장기 코로나 증상을 경험한 비율은 1.3%에 그쳤고 현재 고통받고 있다는 비율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CDC는 밝혔습니다. 보건당국과 의료진은 롱 코비드, 장기 코로나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직까지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10월 1일 새벽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가 벌어지면 미국민들의 가을 여행이 가장 큰 차질을 빚고 여행업계가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에서는 다만 예전과는 달리 지역정부의 예산으로 국립공원들도 대부분 문을 열고 우정공사, 여권국, 국세청 등도 업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셧다운 장기화 시에는 봉급이 미루어지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느슨해져 각종 지연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일 새벽부터 5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를 막으려는 연방상하원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단 셧다운 시킨 후에 해법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에서는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쓸 수 있는 한 달 반짜리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하원에서는 임시 예산 처리가 일단 실패했고 데드라인인 30일에나 한 달 또는 한 달 반짜리 임시 예산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D-Day 11hour에 심지어는 10월 1일 새벽 0시를 넘겨 기술적으로는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에 해법을 찾을 가능성도 남아있으나 수일간 셧다운이 지속될 우려도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5년 만에 재연된다면 200만 연방 공무원 가운데 비필수 직종으로 분류되는 수십만 명은 강제 휴가를 가야 합니다. 현역 미군들과 우정공사, 공항 검색을 맡고 있는 TSA, 항공관제사 등 필수 직종의 연방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계속 일을 해야 하고 예전과는 달리 국무부 여권국, IRS 국세청도 문을 계속 열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을 계속해도 봉급은 셧다운이 풀릴 때까지 늦춰지기 때문에 실생활비와 비용 지불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립공원들의 대부분이 연방 대신 지역 정부의 예산 집행으로 문을 계속 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경우 애리조나 주정부가 예산을 집행해 연방정부 셧다운 시에도 계속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이 수일, 수주간 장기화되면 곳곳에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질을 빚는 분야는 미국민들의 가을 여행으로 대거 예약 취소 또는 포기 사태를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 10명 중에 6명이나 연방정부 셧다운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가을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포기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여행업계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 시 하루 1억 4천만 달러씩 손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공무원들은 비필수 직종은 물론 필수 직종까지 봉급이 미루어지기 때문에 셧다운 장기화 시 업무가 느슨해지고 무더기 결근 사태까지 빚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봉급이 나오지 않아 각종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무더기 결근하는 사태를 빚어 공항에서 검색줄이 길어지고 항공기들의 연발착과 취소 사태가 악화된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사가 자산 가치를 부풀려 유리한 융자나 보험 혜택을 받는 사기 행위를 해온 것으로 판결받아 사업의 대가 빌리어네어라는 아이콘이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사소송에서 패하게 될 경우 뉴욕에서 2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무는 것은 물론 트럼프 타워 등 부동산 사업권까지 박탈당할 수 있어 중대 기로에 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연방과 주정부에서 각 2건씩 4건이나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사업의 근거지인 뉴욕에서 민사소송에서 사기 판결을 받아 막대한 경제적 피해, 사업 붕괴 위기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을 중심으로 독보적인 사업 수완을 발휘해 사업의 마스터, 대가로 불리우며 25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빌리어네어로 꼽혀왔는데 그러한 아이콘이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뉴욕주에서 슈프림 코트로 불리지만 하급 법원인 1심 법원의 아서 앤고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사가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치를 부풀려 랜드들과 보험회사들로부터 유리한 융자나 보험 혜택을 받는 속임수, 사기 행위를 범했다고 판정했습니다. 앤고런 판사는 사기 판정과 함께 트럼프 회사의 비즈니스 인증서를 취소하라고 명령하고 변호인 4명에 대해서는 1인당 7,500달러씩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사실과 전혀 다른 판정에 분개한다며 10월 2일 시작하는 재판에서 법정 공방은 물론이고 항소까지 강력한 법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아들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 회사가 사기 판결이 확정된다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선의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의 대가 억만장자로 불리우며 오늘날 자신을 잊게 해준 위상이 무너지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회사는 뉴욕주에 2억 5천만 달러를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 두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 회사는 뉴욕주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사업을 5년간 금지당하고 CEO 등 책임자 역할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뉴욕주의 레티시아 제임스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족, 측근 회사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가치를 부풀려 유리한 융자나 보험 혜택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는 속임수,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첫 번째 사기 행위로 판정받은 겁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의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자산 가치를 최소 19억 달러에서 최대 36억 달러까지로 부풀려 대출회사와 보험사들에게 제출해 유리한 융자액이나 낮은 이자율,
기타 혜택을 얻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브스지의 추산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치는 현재 25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